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실제 경비 지도사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 지도사 분야가 사실 제가 섭외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와서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 경비 지도사님을 만나서 경비 지도사의 실태가 어떤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사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비지도사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1998년도에 경찰대학생으로 입학해서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요. 2012년부터 경비업계에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자로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서 경비지도사는 올해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사님 경찰 생활을 그럼 몇 년 정도 하신 겁니까? 약 9년 정도 했습니다. 네. 지도사님께서 경비 지도사를 취득하고 나서 취업은 좀 수월한 편이던가요? 제 경우에는 취업을 그래도 수월하게 한 편이었고요. 이거를 뭐 취업이 수월하다, 수월하지 않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기존의 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주특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취업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수는 얼마나 받나요? 이 보수 경우에는 근무 형태라던가 개인의 역량 그리고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약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그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주 5일 근무인가요? 예, 저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그렇게 보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해보시니까 경비 지도사의 직업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경찰 출신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나왔던 그 경험이 계속 연속되어서 그런지요. 민간 경비 업계에서 저의 역량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전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그 역량을 펼칠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자존감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상승하면서 저는 만족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찰 출신이 경비 지도사를 하면 어떤 점이 좀 유리한가요? 가장 크게 유리한 것은 경비 지도사의 활동은 경비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비업을 주무하는 관청은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경찰 출신 분들은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재직 중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게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마인드, 그 다음에 사안을 바라볼 때 경찰이라는 기관이 어떤 현상을 어떻게 보고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뭐 단속을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체득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재직 중에 어떤 분야에 근무하셨는지 그 특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경찰관 분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경비원분들이나 고객사나 그 다음에 회사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경찰 출신이 우리 회사에 왔다. 경찰 출신 경비 지도사 분이 나의 경비 업무를 관리해 주신다. 그리고 내 회사의 그 경비 계약을 경찰 출신이 이렇게 관리해 주신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신뢰감이 매우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경비 지도사가 뭐 좋은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또 직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저는 이제 단점이자 그게 이제 경비 지도사의 역할이나 아니면 민간 경비가 발전해야 될 출발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민간 경비 업계 특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면 좋겠는데 민간 경비는 계약을 기본으로 하죠. 계약에 기초해서 그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그 많은 계약들이 수의 계약보다는 최저가 입찰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윤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비원 분들의 처우라던가 경비 지도사 분들의 처우가 과거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일부 업체에서는 경비지도사 업무의 필요성이라던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좀 깊이 하지 못하면서 공정한 업무 대우라던가 그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필요성을 인식시켜 가면서 경비지도사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자격의 가치를 높여가고 사실 이제 그런 노력들을 경비지도사분들이 스스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경비지도사협회나 또 경찰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를 하다 보면 경비원들이나 뭐 일반인들부터 민원을 받는 경우는 없나요? 매우 많죠. 그런 민원을 잘 청취하고 고객사나 그다음에 회사의 그 문제의 원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는 게 경비지도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경비원들은 그동안 사실 직업적으로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뭐 갑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경비업 전반에 내려왔던 어떤 분위기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근무 조건이라던가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고민을 토로를 하시죠. 그리고 고객사에서는 경비원들의 뭐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지도사님께 생각하실 때 경비지도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스스로 네. 경비지도사로서의 정체성을 민간경비 컨설턴트라고 이제 스스로 여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경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인원수나 그 지역별 그 선임 기준에 따라서 경비지도사를 반드시 고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그 적정 인원을 고용을 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최소 인원을 경비지도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력 관리 차원에서 경비원들이 정말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계약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새로운 계약을 또 따내야 되고 또 기존의 계약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경비지도사가 차지하는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경비지도사의 중요성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각이 안 되는 거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한 가지는 민간경비가 이미 산업이 먼저 존재하던 상황에서 경비지도사 제도가 그 중간에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던 분들이 경비지도사 없이도 나는 경비업을 했었어. 그리고 경비지도사 선임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제 초반에 그런 인식을 좀 잘 못하셨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일단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활동하셨던 경비지도사님들의 노력이나 경비지도사 협회 그리고 경찰청의 많은 그 연구와 개선을 통해 가지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경찰관들 중에 경비지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비지도사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걸까요? 우선 현업에 가장 충실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다른 부분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비지도사 업무를 떠나서 이제 공무원으로 저도 이제 근무를 해봤지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어떤 그 정확하게 들어오는 뭐 이제 급여라던가 나중에 연금이라던가 사실은 또 그리고 또 수익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는 공무원 윤리 규정 때문에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새로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조금 늦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선은 뭐 경찰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다른 길을 이렇게 좀 먼저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디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경비지도사 시험이 좀 이렇게 너무 어렵다, 뭐 커트라인이 너무 높다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라든가 어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시험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보면 일단 경찰 공무원 분들은 경비지도사 시험을 보실 때 유리한 점이 참 많아요.
경찰관으로 근무하셨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경비업에 근무하지 않았어도 서나 시도경찰청, 경찰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프로세스,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습득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 경찰 공무원 아니신 분들보다는 수험 기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죠. 그리고 경찰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1차 2과목이 면제되기 때문에 2차 시험만 준비해도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직에 계신 경찰관 분들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경비지도사가 경찰 공무원들이 특화된 것 같아요. 물론 일반인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뭐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업무 자체가 거의 경찰 업무와 유사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이 제2의 직업으로 이걸 선택하게 된다면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데요. 경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 어떤 시행착오라던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런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런 걸 최소화하면서 제2의 진로를 개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보면 어떤 뭐 행정 처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법을 다뤄봤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그 실제 업체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캐치하고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수습할 수 있고 이거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그 재직 기간 자체가 아주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으로도 근무하시면서 제가 또 알지 못하는 각각의 노하우들이 있으실 텐데 민간경비 산업에는 아직도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현직에서 퇴직하셔서 경비업으로 입직하신 다음에 본인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진로를 만들어 나가실 여지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선에서 근무를 해보시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나 여성 경비 지도사들도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응시하고 있는 연령층도 젊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 경비 지도사님들도 많아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은 이제 학생들 중에는 경비나 경호 관련 학과 근무하는 학생들은 경비 지도사 시험을 이제 합격했을 때 그 학점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비원으로 일찍 근무를 시작했다가 이제 활동하는 경비 지도사를 보면서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고 경비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신변 보호라던가 여러 가지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 경비 지도사님들도 많이 배출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성 대상을 전문으로 하는 신변보호 경비업체를 창업하셔서 그쪽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지도사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경비 지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경비 지도사 업무는 그 근로계약 내용이라던가 그 회사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비업법에 정해진 고유의 업무는 배치되어 있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육 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현장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업무들을 다양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경비업 외에 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수가 있다 보니 경비업만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미화라던가 시설 관리라던가 관련된 업무를 다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경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경비업에 관련된 서류 업무의 허가 관리라던가 그 다음에 경비원 명부 그리고 뭐 배치 폐지의 관리 등등등 경비업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각 뭐 이제 뭐 총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경비업체에서는 뭐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이런 업무를 그 허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비 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네, 지도사님, 그러면 경비 지도사의 정년은 있나요? 네, 경비 지도사 정년은 없습니다. 평생 직업입니다. 경비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의 인생 계획이라던가
그다음에 여건 네. 예, 이런 것들을 종합 그리고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네. 종합하셔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다면 언제까지고 근무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도사님께서는 지금 상근 경비 지도사로 활동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실제 경비 지도사로 활동하시는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경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경비 지도사로서 지금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알았는데 경비 지도사가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현직에 있는 경찰관 분들은 이 경비 지도사를 좀 따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호화제는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